것을 당근 덮밥을 해먹으라. 돈 없으면 안 써. 야, 더 넘게 해먹으라. 장사들, 야. 오늘 북한 돋보기에서는 북한이 경제 상황에 대해 탈북자로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수료한 북한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연자의 사정상 구체적인 신원을 밝힐 수 없고 또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도 보셨겠지만 이번에 열병행진 그 퍼레이드 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아주 선발된 사람들만 군인들 그 군단 사단에서 제일 정말 체격이 좋고 괜찮은 사람들고 선발했고 또 이제 그 관중들도 좀 괜찮은 사람들 세워놨는데 보다시피 피부에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도 벌써 영양결핍인데 지금 이거 객관적으로 보면 그 아일랜드에서 기아지수라고 해가지고 계속 통계를 내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보니까 아주 심각 단계, 그다음 뭐 경고 단계, 근데 경고 단계가 심한데 경고 단계가 11개 국가, 심각 단계가 한 43개 국가가 되는데 북한은 다행히도 경고 단계는 아니라고 나오는데 심각 단계에서도 심각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영양결핍이 47.2%가 나오면서 북한 주민이 절반이 기아 상태라, 그러니까 이 충분한 영양 상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휴민트로 들어온 정보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기아 측정하는 거라 보면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북한이 답이 안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일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힘든데 왜 가만히 있냐 하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가장 기본권, 생존권을 다칠 때는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버틸 수 있다가 이제 더는 못 버티다 하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때는 그 한꺼번에 다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대를 아까 그 똑같은 얘기인데 내려오면서 그 안 하던 쇼까지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김정은이가 눈물 흘리면서 달랠 정도로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더는 버틸 수 없다. 거기에 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지표는 주민들은 쌀값에 민감하잖아요. 쌀값이 뭐랄까 이거 옛날에 그 옥수수하고 잎쌀하고 차이가 거의 반반이었대는데 지금 옥수수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교수님. 그 옥수수가 이제 쌀은 비싸니까 못 먹겠는데 옥수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또 굉장히 지금 북한에서 피부로 느끼는 거는 게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장마당을 정상적으로 못 하니까 그 소통마저 안 되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하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 북한 주민의 이 생활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기 조차 힘들 정도로 상당히 심각하다. 그렇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정말 그럴까 하는 정도죠. 예. 그리고 이제 배급 같은 경우는 배급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평양에도 전체 주민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당정군의 고위 간부들 또 지방에서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배급 사용도 상당히 좀 어렵죠. 그 원래 이제 북한이 배급제가 없어진 지가 거의 20년 됐어요. 지방은 거의 제로고 평양시하고 이제 핵과 미사일 만드는 군수 공장들이 특정한 단위만 이제 식량 공급을 근데 유지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휴민트에 하면 평양시 그 기본 중고위라든가 기본 세대에 사는 사람들도 두석 달 밀려서 준다는 거예요. 그 결국 한 2, 3개월 못 준다는 소리죠, 결론. 그리고 뭐 경찰, 군대들 특히 군대들 같은 거는 후방 부분에 있는 가족들은 전혀 안 주고, 또 군인들도 이제 본인들만 주는 정도고, 그 전년이라고 하잖아요. DMZ나 이제 국경지대 이제 특별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주는데 그것도 자꾸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력 경쟁의 원칙을 어떻게 보면은 군 부문에도 적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심각하게 굉장히. 그렇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도 보급이 안 된다. 이제 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군인들이 알아서 너희들 먹을 거 조달해라. 이거는 정말 국가가 말로만 계획 경제지. 이건 어떻게 보면 방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보여주는 게 전부 아니에요. 사실은 내부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조금 전에 그 중국과의 무역이 네. 사실상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네. 상당히 지금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을 수 있다면 어떤 거 보십니까? 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그 자체는 돈입니다. 돈을 나라의 자원과 이제 money 이제 제한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데 관계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상에 온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재래식 무기로부터 최첨단 무기까지 뭐 ICBM까지 그까지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그쪽에다만 쏟아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럼 그 돈이 그러면 주민생활에 쏟아부을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은 복지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제로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쓰는가 관계되는데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 데다가 그 돈을 이제 군수부문에 쓸어 넣으니까 어차피 투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평양시도 이제 택시가 늘어나서 이제 한 4,000대가 유통되고 있는데 그 택시도 미처 모자라서 길 가는 차가 손들면 뭐 키로당 1.2달러 막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주민들 주머니에 쌈짓돈이 있는 거예요. 장마당이 운영되면서. 근데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스들은 가동 못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이제 급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지나가는 길에 서는 차를 세우고 택시를 다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기술적인 게 여러 가지 많은데 장마당에 돈이 지금 주민들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그 예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 쪽에서도 안 하고 우리도 못 하고 있는데 통일연구원에서 2016년에 도대체 장마당에서 돈이 얼마나 유통되는가 하고 측정해 봤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을 한 수백 명 해서 이제 데이터를 잡았는데 북한의 이제 장마당이 이제 위성으로 측정해 보니까 이제 한 400개 정도인데 미국 호킨스 대학에서는 한 404개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지붕 이제 동대문 시장처럼 이 지붕을 씌운 장마당이 그 정도고 실제로 길거리에 있는 것까지 한 2,000개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군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러면 도대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화폐가 유통되는지 정하려니까 자리세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그러니까 야채, 그쪽에 남새 장사라고 하는데 그게 한 300원, 500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기라고 하는데 냉장고, 뭐 TV 파는 사람은 뭐 한 1,000원 정도 낸다고 해요. 이제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산출해 보니까 1년에 장세만 한 7천만 달러가 정부에 들어가는 걸 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는 그 돈을 이제 인민위원회 상업가에서 가져와서 상업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어디다 쓰냐면 이제 그 북한에도 이제 뭐 연금 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국정 가격이니까 싸지만 그거 오히려 주는 거예요. 주기도 하고 도시가 이제 그 지하 시설이라든가 상하 수도를 보수해야 되잖아요. 거기 오히려 쓴다는 거예요. 세멘트 싸 쓰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1년에 7천만 달러라는 돈이 장세로만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장마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주머니 돈은 얼마인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커지면서 주민들이 정부에다 저축을 안 하고 다 주머니에 감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지금 다행히도 북한에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 어떻게 이게 통제를 했는데 지금쯤은 손 들고 나와야 되겠는데 그냥 있는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경제 수로에서 달러라이제이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화폐 위에 달러를 자기들 기축통화처럼 이용하거든요. 북한의 이미지는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를 한꺼번에 망하지 않고 유지에는 국제통화에 맞추니까 유지되는 역할을 하는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언젠가 그 달러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미국에 의해서 북한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두 가지 불안 요소 때문에 지금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북한 돈주들, 화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을 다 달러로 비축하고 위안화로 비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젠가는 이제 시한폭탄이에요. 결국은 그게 이제 수틀리면 그 달러 이제 국제 기축 통화에서 이제 미국이나 이제 그 화폐 조정해서 뒤집는 거는 어렵지 않죠. 주민들 자체가 이제 화폐 교환하면서 이제 북한 원화를 전혀 이거 보고 뭐 고인플레이션을 하기도 하죠. 자, 뭐 화폐 가치는 북한 원화 가치는 떨어지죠. 그 물건은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겠죠. 주민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절하는 게 달러를 조절하는 건데 그게 그나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가 터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꽃제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뭐 어린 노숙자들이 이제 꽃제비라고 하는데 어른 꽃이. 이제 어른 꽃제비들이 이제 이제 증가하고 있고 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산으로도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휴민트를 하듯이 이제 간간히 들려오는 정보니까 그래도 거기 특징이 있는데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에 올라갈 때는 정말 마지막이죠. 근데 사실 북한 산에 올라가면 산에 뭐 다 민둥산인데 어떡할 거예요? 정 마지막으로 죽지 못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북한은 참 안타까운 것이 언론이 없잖아요. 자기들 유리한 것만 그나마 보도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도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 통해서 가족하고 연기하다라니까 정보가 나오는 거지 일체 외부에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른 꽃집에 가족이 산을 간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제 그 자체는 이 화폐가 재화가 유통을 해야 돼요. 유통이 멈춰진다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장마당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왜냐하면 물건을 만드는 사람만 있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리인데 팔리지 않고 그리고 이때 재원이 돌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더는 할 것도 없고 물건도 안 팔리고 두부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콩 장사, 두부 장사도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퍼레이드가 열병씩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는 주민들이 죽든 말든 복지가 있든 말든 김정은이 마이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거나 사나 뭐 대한민국 같으면 물이 안 나고 상점에 뭐 물품이 없다면 난리가 나겠는데 그걸 개의치 않은 나라거든요. 주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반항을 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주민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거죠. 노동당 간부들은 뭐 앞에서 김정은 만세만 불러주면 다 알아서 챙기고 뇌물 받고 사는데 정말 힘없는 밑에 민초들이 갈 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니 저는 서민 경제가 무너지는 정도를 넘어서서 버티고 있은 게 지난 20년 동안에 장마당에 있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장마당도 유지 안 된다는 거 보여줘 판정하는 거죠. 그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주민들은 오직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장마당도 멈춰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좀 상당히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심각한지 안 한지 북한이 뭐 언론이 보도 안 하고 통계를 안 내서 그러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존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죽기 직전에는 2판 4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도 안 하던 CO를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들 다 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아는 것 같아요. 밑에 주민들 동향 모를 리가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북한의 5개년 경제 계획이 이제 결국 실패로 끝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식량 작황도 올해는 이전보다 더 어려울 거다 하는 게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만큼 김정은 정권의 이제 인민들을 대상,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적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본 데는 좀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북한이 이제 주민들을 압박하고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장마당을 좀 폐쇄하고 뭐 이 정도는 할 수는 있어도 뭐 자기들 주는 것이 없는데 뭐 어떻게 압박할 거 없고 단지 슬로건은 뭐 자력갱생하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새로 내는 뭐 당대에 뭐 연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1월 8일 네, 새로운 5개년 계획 뭐 또 한다는데 그 주민들한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죠. 아시겠지만 북한은 이제 굴뚝에 연기라는 공장이 없어진 지가 뭐 수십 년 됐잖아요. 군수 공장이나 이제 노동당 경제, 뭐 특수 경제나 돌아가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돌려보겠다는 건데 주민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피부에 닿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력갱생 너 알아서 살라는 거죠. 죽든 살든 뭐 개의치 않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네. 그렇다면은 자력갱생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은 어디까지나 구호 정도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는 파급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제가 자력갱생하는 단어를
저 하도 북한에서 한 40년 있으면 눈 깨랑 일어나 듣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남한에 오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아, 남한에는 내가 이제 열심히 뭔가 이제 찾아가지고 아 이거 알바할 거 있네. 아 이거 돈이 필요하네 하면 뛰어가면 그거 자력갱생 누구도 나는 돈을 안 주는데 근데 북한하고 재밌는 거는 북한에 자력갱생 하면 아 예를 들면 여기 한국은 뭐 돈 필요하면 건설 현장 나가면 12만 원 다 주잖아요. 12만 원 거의 100달러인데 그래서 나가 몸을 움직이면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강의해서 벌기도 하지만 나 아무 재간도 없다. 그러면 식당 가서 그럴까 하시던가 건설장 가서 적당히 쓱 하면 돈 100달러가 생겨요. 근데 북한은 주먹 쥐고 나가야 내가 일할 곳이 없어요. 장마당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아, 장사랑이 누구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쟁이 싹 지쳐지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참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곳이 없고 몸을 바쳐도 바칠 곳이 없는 게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주 쉽게 말하면 기본권이 안 되는 나라에 있으니까 참 속상한 거예요. 그 자력갱생하면 저는 그래, 내가 자력갱생 누구도 난 돈 안 주지 내가 일해야 되겠다. 아직 오히려 반대로. 강석승의 썰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했습니다.